암 환자 100만 명 시대입니다. 마지막 수술을 할 때까지 모두 14번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제를 죽고 말지 더 이상 항암치료 못하겠다. 암을 다스리시고 암과 싸우는 그 시기의 비법이 담겨 있거든요. 건강 충전, 행복 충전, 당신의 활력 충전소. 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통계를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뭔데요? 2019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이 83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은 37.9%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래요. 근데 맞아요. 지금 아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네. 지금 암 투병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또 암을 투병하고 계시는 가족이 있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만 해도 제가 결혼한 후에 저희 엄마가 60대 초반에 뇌종양으로 돌아가셨고 네. 장인어른은 또 결혼 초 60대 초반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셨구나. 저는 제 가족이 그랬기 때문에 진짜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딱 얘기를 들으면 듣는 것만으로도 약간 좀 두렵기는 해요. 네. 이게 암이라는 게 그런 존재이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암을 이겨낸 분들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이분들이 다름 아닌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도 암에 걸려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너무 이런 진짜- 말이 있잖아. 의사의 말은 듣되 행동은 따라하지 마.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좀 함께 해주실 의사 선생님 2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암을 이겨낸 의사들 박태열 한의사 그리고 홍영재 산부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망의 이야기, 극복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정정아 씨도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정정합니다. 네. 자, 우리 2분 선생님 모시고 오늘 이제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암을 이겨낸 의사들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선생님 한 분씩 어떤 암을 이겨내신 건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처음 암을 진단받은 것은 1993년 12월경. 예. 제가 30대 초반일 때 방광암 2기로 처음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암이 자꾸 재발이 되고 자꾸 번지는 바람에 예. 그 방광도 드러내고 요도, 전립선을 전부 다 이제 잃게 되었고요. 2006년도에 마지막 수술을 할 때까지 모두 14번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17년, 18년 예, 그래서 정도 되시죠? 예, 극복하기까지가 18년. 투병을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자, 그런 긴 이야기는 좀 차차 듣기로 예. 하고, 그러면 홍영재 선생님은 또 어떻게 진단을 받으셨었나요? 저는 2002년, 그러니까 예. 제 나이가 59살. 예. 내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강남에서 열심히 거의 하루에 몇 시간씩 진료를 7, 8명씩 애기도 아기들 받고. 받으시고, 예. 내가 이제까지 한 4만 5천 명이나 애기. 예. 와, 큰일 하셨다. 애기 받는 그 열중하다 보니까 예. 내가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예. 시간이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항상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배가 아파요. 네. 그래서 뭐가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체크를 해봤더니 예. 오른쪽 상행결장에 암 덩어리가 나타났죠.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네. 수술 받기로 다 결정을 하고 했는데 전문의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또 뭐가 큰일이냐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왼쪽 콩팥에도 암덩어리가 있다. 있다.
한 가지 암도 아닌데 두 가지 암 진단을 받아서 저는 너무나 실망했었죠. 특히 의사라는 직업이 다른 사람의 몸을 돌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선생님들께서 다른 선생님한테 이게 암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진짜 충격적이셨을 것 같아요. 또 의사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예. 관리 못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암이라고 막 이런. 제가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보통 사람들은 의연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네.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암 앞에서는 저도 그냥 보통 평범한 네, 한 그렇죠.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가 원래 이제 의학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일 뿐이고 병에도 안 걸리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는 아닌 거거든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을 저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대장암 이제 3기 아마 발견됐을 때 3기 정도였을 거다 하셨는데 그 전에 혹시 건강검진은 그래도 꾸준히 안 저는 해오셨을까요?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병원에서 응급이 많이 생기죠. 그쵸. 분만이 있고 갑자기 제왕절개 수술이 있고 또 자궁암 같은 수술도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내 나이 52살만 되면은 꼭 건강검진을 하자.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도 좀 하고 장내시경도 꼭 하자 하고 예약을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예약 딱 하고 가려고 하면은 꼭 쌍둥이 산모가 환자가 오고. 어떻게 갑자기 배 아파요 하면 출산이니까 참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아기를 잘 낳았으면 좋은데 네. 이 쌍둥이를 잘 못 낳는 상황에 대해서 응급으로 또 제왕절개 수술하고 뭐 하다 보면 2-3시간 있고 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고 취소했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53살 때도 한 번 그랬고, 55살 때도 또 그랬고, 또 그랬고. 3번이나 미루었는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59살 때 내가 이런 청천벽력 같은 병을 진단받았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나서 치료 같은 건 어떻게 꾸준히 하셨어요? 수술하고 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니 강력하게 좀 때리자.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네. 80을 가지고 때린다면은 네. 저는 한 100을 정도 강도 높게 하셨네요. 항암제를 견디실 수 강력하게 있었어요. 때리겠어요. 한번 열심히 한번 싸워보시죠. 그래서 열심히 싸운다고 했는데 결국은 너무너무 이 항암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한 달에 일주일씩 이제 주사를 맞아요. 네. 혈관 주사를 맞았는데 4번까지는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5번째 딱 들어가니까 정말 죽어도 더 못 맞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나 이대로 죽고 말지 더 이상 그만하고 죽어야겠다. 싶다. 그랬는데 그것도 열심히 싸웠죠. 다행히 그 치료법이 선생님한테 맞으셔서 다행인 것 근데 같아요. 막 살이 엄청 빠지고 막 머리카락 그러니까 왜냐면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식사를 식사도 이게 못하시고. 입맛이 싹 사라지거든. 토하시고. 네. 제가 이제 옆에서 우리 장인어른이나 뵈면 진짜 못 드세요. 이게 무슨 뭐 돌 씹는 것 같고 아무 맛이 안 느껴지고 하니까 그러셨나요, 홍영재 선생님도? 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수록 나의 몸은 체중은 뭐 한 15kg 빠지고15kg가 그냥. 얼굴은 새카맣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먹어야 한다는 생각. 네, 그렇죠. 어떻게든지 먹어야 한다. 네. 그래서 나의 면역을 증강시킨다는 것이 제일 최고다. 맞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여튼 저는 싸워 이겼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힘들게 이제 항암 치료 하시고 이제는 완벽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완치입니다. 라는 말씀 들으셨을 때 어떠셨을까? 우리 전 세계 인구가 다 암이 걸릴 수 있는 인자를 다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아무리 기쁘고 좋았지만은 완치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언제든지 또 암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암이라는 것은 항상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암을 낳았다 손치더라도 또 좋지 못한 어떤 암이 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완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태환 선생님께서는 또 이렇게 뭐 다른 종류지만 또 암을 겪으셨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그러게 겪으셨어요. 30대 초반이라고 아까 네, 그러셨잖아요. 30대 초반이면은 정말 가족들도 너무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없지 않아요? 30대 맞습니다. 방광암.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예. 30대에 이 방광암에 걸릴 확률은 3%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에 걸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드문 경우가 네네.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발견했을 적에 이 방광암 2기였단 말이에요. 수술을 했을 때도 5년 생존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5년 그런- 생존율이 50%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이 2살 배기하고 4살 배기 참 그 애들이 있었는데요. 그 애들은 뭐 아직 아버지가 뭐 암이 걸렸는지 뭔지 그게 모르죠. 전혀 모를 나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는 네. 처음에는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말을 안 해도 뭐 서로 알 수 있는 거고 참 얼마나 많이 안타깝고 힘들어 했겠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놀라기도 하고. 내가 뭐가 몸에 이상이 있다. 이걸 어떤 증상으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방광암이 이게 말기가 되기 전에는 그다지 큰 증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이 화장실을 좀 자주 가고 그다음에 혈뇨가 있었어요. 소변 볼 때 조금 아픈 증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방광염인가? 근데 남자한테는 방광염이 잘 안 오는데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약을 먹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런데도 이 염증 소견이 줄질 않아요. 조금 줄었어요. 네, 조금 주는데 현저하게 줄지가 않고 더군다나 이 피가 나오는 거 혈뇨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방광암으로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그 진단을 받고 나시면 이제 치료가 시작되잖아요. 예.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투병을 제가 한의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먼저 한방 치료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이라든가 또 같이 공부한 그쵸? 네네네. 동료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은사님 예. 이렇게 이제 연락을 드려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우리 한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라고 이제 상의를 드렸는데 뭐 결론은 일단 수술 먼저 하자고 하고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먼저 하게 된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암도 나이 드신 분들이 걸린 암보다는 젊을 때 걸린 암 세포들이 훨씬 공격적이고 맞아요. 세다. 활성화가 맞아. 네. 몸 자체가 굉장히 아직 활력이 있으니까 더. 전이도 잘 되고. 예, 그래서 재발도 많이 되고 수술도 여러 번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 네. 수술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2기로 나온 거예요. 이 병기라면은 원칙대로 하면은 이제 방광하고 전립선을 다 드러내고 방역요법까지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젊고 그리고 또 방광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보존하는 그런 치료를 해보고 싶다고 선생님한테 이제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라고 이제 상의를 드렸죠. 네. 그랬더니 최근에 나온 방법 중에 방광을 보존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다라고 이제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암이 남아있을 경우에 전신으로 전이될 위험성은 좀 더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라고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수술을 해서 방광을 지키다가 잘 버티다 보면 더 좋은 치료법이 나와서 또 방광을 내가 보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치료를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런 결정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플 때 그러니까. 특히. 네. 근데 여러 번 재발하고 또 수술하시고 하셨다고 아까 처음에 몇 번 예. 맞으셨다고요? 14번을 14번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방광요법 그리고 방사선요법까지 했는데 1년 만에 또 재발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래서 내가 이제 3년이 재발이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다 나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한의원만 한 게 아니라 따로 제가 다른 사업을 좀 무리하게 벌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또 과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 만에 다시
예, 암이 또 어떻게 재발되고 듣는 것만 해도 힘들어. 세상에 너무 얼마나 마음이 진짜. 힘들었을까. 이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재발이 됐는데 또 수술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수술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상시험 중인 치료법이 한 가지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이거는 효과가 없고 재발을 막지는 못하고 이제 방광섬유화증이라고 하는 이제 방광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런 병의 이제 부작용만 제가 남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만에 이제 9번째 수술을 하면서 이제 방광을 전부 이제 드러내고 네.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방광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도 이번에는 또 요도에서 재발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전립선까지 다 드러냈지만은 뭐 소용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막 이게 저는 임신 막 3번 유산됐을 때 그냥 막 다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되긴 했는데 14번씩 이렇게는 어떻게 그걸 견뎌내셨어요? 선생님이 사실은 지금 말씀을 해주시러 여기 프로그램에 나오셨지만 네네. 너무 힘든 네. 시간? 네. 지나고 나니까 여쭙기도 얘기할 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유, 그러니까요. 여쭙기도 죄송할 정도예요. 어쨌든 지금은 건강하시니까. 네. 수없이 포기하고 싶고 또 심지어는 제가 그 방광주의법이라고 하는 BCG를 넣고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때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이 날 정도로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또 어떻게 추스르셨어요? 그런 그러니까 애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쵸,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런 이제 의문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갖고 제가 이 산으로 좀 들어가서 이렇게 명상을 할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시멘트 포장이 조금 깨진 틈바구니에서 이게 민들레가 이렇게 피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노면 아래에서 이렇게 자라던 민들레가 노면 위로 올라온 부분은 다 진이겨져 버렸어요. 이파리가 다 진이겨져 버리고 밑에 부분만 도로 아래 부분만 겨우 민들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진이겨지고 이런 험악한 그런 뭉개지는데. 환경에서 역경을 딛고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바로 이 모습. 이게 바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제가 삶의 자세를 배웠고요.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암이 자꾸 재발이 되고 그것을 막지는 못했지만은 그 2006년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암이 그 신우에까지 이제 재발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우에서 재발이 됐는데 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양쪽 신장에서 이제 암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신장을 드러내자 이런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 신장을 드러내고 나면은 이제 투석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한방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매달 검사를 해가면서 이제 8개월간을 이제 그렇게 투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개의 신장은 결국 살려냈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사람이네. 아유, 그럼요. 나 참 별 생각이 다 든다 오늘. 의사 선생님은 직업일 뿐이고 의사는 어쨌든 그치? 다 똑같은 우리 사람이고